주말 동안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예방접종을 마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도 주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순천에서 운영되는 반려식물 구조대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정원도시 이미지에 맞게 시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단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탄소 중립 안건을 시작으로 환경과 산업에 대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5.18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주말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3일 모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이틀간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누적 확진자는 695명으로 늘었으며 이 요양병원은 지난 5월에도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염은 선제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정확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전라남도는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접종을 마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도 주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취약시설 종사자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자체 재원으로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 위드 코로나 이후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다음 달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11월 12일 기준 순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시의회와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이달 말 열리는 정례회에서 290억 원의 추경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소 중립 선제적 대응을 첫 안건으로 여수광양 국가산단 동반성장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선도지역 선점을 위해 주도한 건데 부담감이 커서인지 첫 회의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단 동반성장협의회의 첫 안건은 탄소 중립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선 공약 건의안 채택이었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탄소 중립 화이트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광양만권 탄소 중립 특화단지 지정 등 2건. 전남도의 탄소 중립 정책은 탄소 배출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라남도가 여수 광양산단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해야 할 과제들을 잘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전라남도는 이번 탄소 중립 안건을 시작으로 산업적 측면의 협력 과제까지도 폭넓게 다룬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은 걱정이 앞섭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화학이나 철강공업 이런 데는 당연히 탄소 중립을 실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지금 실현된 확보된 기술이나 또는 확보된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선언적으로만 수소로 간다고 하는데 수소로 쓰려면 비용이 또 걱정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제한, 인프라 이게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 기업을 대표하는 상의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CO2 중립화. 우리나라가 이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여수 광양 국가산단 기업들에게 22개 시군을 관장하는 전남도의 동반성장 카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탄소 중립도 동반성장도 모두 부담스러운 기업과 이를 주도해야 할 전라남도. 동반성장협의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 모두가 무거운 숙제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주요 대학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수험생의 면접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수능 수험생이 확진됐거나 자가격리됐을 경우 비대면 화상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기가 이루어지는 4개 과에 응시하는 확진자는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선대도 군사학과를 제외한 76개 학과에 응시하는 확진자 등에게 비대면 화상 면접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목포에서의 정치쇼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 지역위는 윤 후보가 지난 10일 이광래 씨 등과의 만남을 DJ계와 면담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DJ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DJ 정신을 계승하고 싶었다면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온 원로 당원들을 만나 쓴소리를 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남도당에 당일 저녁 모임에 참석한 이들 중 민주당 당적 소유자에 대해 참석 경위, 해당 행위 여부 등 진상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식물 길러보신 분들, 식물이 갑자기 시들면 마땅히 병원도 없고 이유도 몰라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식물이 있는 곳에 출동해 원인과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반려식물 구조대가 순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물 구조 현장을 강서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정원에 심은 소나무의 잎이 누렇게 시들었습니다. 정원 주인은 거름을 줬는데도 수년째 노란빛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반려식물 구조대는 거름 대신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가지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좀 통할 수 있게끔 잘라주셔야 돼요. 나는 거름이 부족해서 그랬나? 아니요. 순천의 또 다른 가게 앞 화단의 식물 잎사귀는 하얀 무늬가 끼고 색깔이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구조대가 진단한 원인은 흰 곰팡이병. 전문가들은 곰팡이병의 경우 일반적인 식물관리법과 다르게 병든 가지를 자르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병이 났을 때 지금 속가스 잘라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병이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 옮겨가요. 도움이 필요한 반려식물에게 출동하는 식물구조대가 순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식물이 아픈 원인을 진단하고 정원 관리 방법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식물이 왜 아픈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식물 주인들은 구조대 운영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꽃이 자꾸 죽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나하나 케어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순천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식물을 기를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반려식물 앰뷸런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화분을 내놓고 시에서는 그 화분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로 협업해서 정원의 도시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지자체가 화분을 함께 가꾸며 거리와 도시를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순천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책 페스티벌과 제1회 순천자치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관내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노플라스틱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한 백인 원탁 토론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이 진행됐으며 시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공개됐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맑은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9에서 17도, 순천이 7에서 19도, 광양은 7에서 18도, 고흥은 5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6에서 17도, 목포는 8에서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도 받겠는데요. 파도는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앞바다 모두 0.5m, 먼 바다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능 날인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 4도를 보이면서 이번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도 가까이 떨어져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난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단체들도 천여 명대의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데 피해 보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던 밤 광주역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계엄군과 충돌했던 정기백 씨. 이후 항쟁이 끝나기까지 운전을 맡아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정 씨는 도청 진압작전이 끝나고 5월 29일 상무대 전교사로 붙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사찰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 살다 보니 왜 사람이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사람 행세를 못하고 살아온 거죠. 5.18 당시 불법 체포 구금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에 따라 5월 단체들은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속 부상자 외 800여 명, 부상자 외 300여 명, 유족회 170여 명이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다음 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26일에 맞춰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이것을 상당히 돈의 금전에 떠나서 5월의 관계에서 좀씩 하나 발전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5월 단체들이 천여 명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5.18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 오동도의 명물인 동백열차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년 3개월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난해 8월 운행을 중단했던 오동도 동백열차를 오늘부터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7월 달에도 운행 재개를 검토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미뤄왔으며 승객 안전과 감염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정원에 75%만 탑승하도록 했습니다.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순천만 습지 자연생태관이 내일 새롭게 문을 엽니다. 자연생태관 1층에서는 1990년대 진행된 골재 채취 반대 운동 등 순천만 보존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2층 전시실에서는 순천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 광주전남본부가 분류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개인별 분류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 광주전남 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간 택배사가 분류 인력을 투입하고 요금을 인상한 것과 달리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급여에 포함돼 있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포 위탁 배달원의 작업 부담을 덜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개인별 분류 작업 논의를 당사자를 배제한 채 정규직 노조와만 진행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